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 카페와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보름가량 남기고 내린 조치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환경부 발표였는데 일회용품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결론은 안 합니다였거든요. 네. 예상한 결론이었습니까? 지난 9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유해의 가능성을 이제 밝히는 그런 기사들이 조금 보도가 됐었고요. 환경부 장관 또한 이 소상공인을 만나겠다라는 보도 자료들을 배포한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뭐 단계적 유예는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후퇴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그전에 소상공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지만 전격적으로 중단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데 크게 규제 완화된 게 세 가지입니다. 뭐 업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 업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한 거 이거 철회, 그리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했던 거 이것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었는데 이것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이란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품목들을 일단은 유예하고 규제에서 제외했다는 면에서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 과연 이 환경부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 발표에서 그 근거들,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또 했었는데 종이컵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종이컵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갔을 텐데요. 외국 여행 갔을 때 식당에 종이컵 그렇게 쌓아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종이컵을 많이 썼냐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 규제를 이제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또 예외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종이컵을 허용하게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돼서야 일회용품 줄이기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다시 규제 품목으로 반영해야겠다라고 논의가 됐었고 2021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다시 규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 또한 사실 또 전격 유예, 전격 규제 제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규제를 하지 않는지 시민들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되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대안은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어떤 소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재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과부하가 돼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 종이 빨대로 뭐 커피든 음료를 먹을 때 맛도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소비자의 불만이 당연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기도 하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빨대, 그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기도 하고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물감을 느껴서 좀 익숙치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 지금 이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빨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빨대를 많이 사용하는 시민분들께서는 사실은 다이용 빨대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빨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뚜껑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체제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종이 빨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의 증가라는 부분은 어쨌든 대체제가 지금의 시장에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된다면 사실 비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내놓은 입장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년 계도 기간 중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 네. 지켜지지도 않고 어렵다, 소상공인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처리하겠다. 근데 비닐봉투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이미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 네. 굳이 그것을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처리하겠다. 이게 처리 배경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은 너무 잘 지켜서 네. 처리하고 어느 곳은 너무 안 지켜서 처리하고 이런 어떤 근거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편의점과 제과점 부분에 이 비닐봉투 사용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게 생분해 비닐봉투의 사용이 편의점에서? 늘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될 지점은 생분해 비닐봉투가 그럼 일회용 비닐봉투의 대체제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 제품에 있어서 사실은 땅에서 썩어야 이게 분해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이 종량제 봉투의 처리의 과정을 보면 70%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70%는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땅에 썩는 지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생분해 비닐봉투가 이제 규제에 적용되지 않은 비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으나 2024년까지 친환경 인증이 종료가 되면 사실 더 비싸고 한 생분해 봉투를 지속적으로 계속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서라도 비용을 뭐 높여서라도 받고 판매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시 플라스틱 봉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플라스틱 빨대나 이게 젖는 막대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계도 기간 종료를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 계도 기간 연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을 정부에서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발표를 봤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보면 사실 정부가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냐라는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과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 플라스틱 빨대나 젖는 막대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얼마나 큰 문제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내년에 5차 회의, 마지막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빨대 하나조차도 지금 줄일 수 없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용을 저감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 국제협약에서 도대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부 발표에서 보면 큰 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해서 자발적인 참여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자발적 참여라면 사실 환경부라는 행정기관은 사실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도 자발적으로 줄이면 되고요. 예. 시민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표, 공동의 규칙을 정한 것이 사실 법과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과 제도를 모두가 같이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 고유의 규제를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사실 개인과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팀장님 말씀대로면은 지금 이 규제들을 모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특정 부문,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어떤 희생이나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특정 부문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그 과정을 어렵지만 가야 된다라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노력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각각의 담당 부처가 같이 책임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 이 정책 목표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노 팀장님의 입장도 있겠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 규제가 좀 유예된 거에 대해서 좀 반기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듣고 다시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뭐 종이컵 하나로 됐는데 그것을 유리컵으로 했을 경우에 일일이 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대체 상품이라고 나왔던 빨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도 종이 빨대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아직까지도 있고 제품의 맛을 유지하지 못한다, 냄새가 난다 이런 현장에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거든요. 다회용품 같은 경우는 공간을 둬야 하는데 새로운 공간을 두게 되면 공간적인 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회용품 쓰지 않고 다회용품 쓰게 되면 설거지하는 또 인력 혹은 세척기를 둬야 되는 또 필요성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이것을 반대해서 이 정책을 이 규제를 지금 뭐 철회한 부분을 반기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들은 누구나 규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행해야 될 환경 문제 개선의 목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정확하게 정부가 제시해주면 이분들은 단계적으로 같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더 비싸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서 제공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분들도 환경 문제에 충분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시지만 일정 부분 그런 부담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도 기간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보름이 앞두고 있지만 어찌됐든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정부의 결론은 안 합니다였습니다. 네. 1년 동안 좀 필요했던 어떤 정책들 혹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됐을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그 계도 기간 동안에 21만 개의 그 매장을 찾아서 안내를 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1년 내내, 올 한 해 1년 내내 어떤 카페를 가든 종이컵은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했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여전히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장에 가서 안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 금지 품목이다라는 것들을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더 줄여달라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고요. 규제를 통해서 달성한 어떠한 정책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민들과 사업자분들께 충분히 안내드리고 단계적으로 동참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한 11개월 동안은 그냥 뭐 안대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나 다른 사업자 분들도 더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거고 더 큰 혼란은 또 한 번 또 바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환경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수 없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정책 후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일단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